어느 날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기이한 물체. 절대 올려다봐선 안 될 미스터리와 두려움 아래에 놓인 인간들의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 오늘의 인사이트 영화 노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제이입니다. 겟아웃, 어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조던 필 감독의 신작 노브이 개봉을 했습니다. 조던 필 감독은 지난 두 개의 작품에서 겟아웃의 인종차별 문제와 또 어스에서의 미국 사회의 문제를 다룬 것을 통해서 조던 필 감독이 이번 작품에서도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영화는 참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다루는 제 해석과 리뷰가 꼭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 영상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노브는 어떤 사회의 문제를 또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을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3개의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나움서 3장 6절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입 주위와 온몸에 피를 두르고 있는 한 침팬지와 또 쓰러져 있는 여자를 같이 이 화면에서 잡아주는데요. 이후 영화의 전개상에서 소개가 되는 고디의 생일 파티라는 침팬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어떤 패밀리 시트콤에서 이 침팬지가 난동을 부려 출연진들을 무참히 공격을 한 사건인데, 그날 촬영을 하던 침팬지가 연이은 촬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여자아이가 고디에게 선물로 준비한 풍선이 터지게 되자 그것이 침팬지의 신경을 건드리는 어떤 방아쇠 작용을 해서 이 침팬지가 난동을 부리게 된 것인데요. 바로 그 프롤로그 뒤에 성경 구절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우리는 익히 이전 영화 어스에서도 예레미야 11장 11절이 계속 등장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성경 구절이 어떠한 이 영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나움서 3장 6절로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는 구절인데요. 나움서에서 이 구절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대 국가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에 그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런데 보통 기독교 영화가 아닌 영화에서 성경 구절이 인용되는 경우는 본래 의미를 가져왔다기보다는 본 의미와는 다르게 영화의 메시지를 보다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에서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 성경 구절을 빌려와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위한 연출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노브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겠지만 이 말씀 구절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구절이 동물을 구경거리 삼고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에 대한 표현으로 여겨지는데요. 또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성경 구절로서 동물에게 가했던 폭력에 대해서 인간에게 대갚아주겠다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제이와 리키입니다. 극의 주인공인 오제이와 에메랄드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말목장을 운영하고 있죠. 오제이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업을 하면서 말을 가족같이 대하고 그들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인물로 보입니다. 촬영장에서도 말의 심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케어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또 여기에 반대로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촬영팀과 분장팀 사람들은 이 오제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의 신경을 건드려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오제이에게 말은 이해의 대상이지만 그들에겐 그저 인간의 유희를 위해 촬영해야 하는 하나의 도구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오제이의 말 중에 한 마리의 말의 이름은 럭키인데요. 마치 굉장히 애정을 쏟는 애완동물에게 붙이는 이름 같기도 하고 행운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럭키가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 어려워진 헤이워드 가문의 형편 때문에 리키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리키는 과거 고디의 생일 파티에 출연했던 아역배우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리키는 참 기묘한 인물입니다. 그런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법한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오히려 자신의 공간에 전시를 해두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이 인물은 보여주죠. 그가 고디에 대해서 전시를 해둔 부분에서 그가 그 고디를 연기한 침팬치가 가졌을 스트레스, 분노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왜 그런 행동을 벌였을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일을 벌였을까를 이해한다면, 혹은 그날의 일을 이 인물이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전시를 해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그날의 고디의 충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쇼를 봤다고 생각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또 그 쇼에 출연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손꼽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쇼에 매혹되어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동물에 대한 태도는 럭키를 사들이고 그 럭키를 이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핵심 미스테리인 이 하늘에 뜬 UFO 같이 보이는 이 물체는 이 영화에서 후에 진 자켓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거대한 괴생물체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리키는 이 진 자켓이라고 하는 괴생명체를 불러들여 쇼를 하기 위한 이 괴물의 먹이로서 럭키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럭키의 이름을 트리거, 방아쇠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 진 자켓을 불러내는 방아쇠로서 쇼가 시작되는 도구를 대하듯이 이 럭키를 대하죠. 그리고 럭키가 아니라 그 쇼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먹게 되는데요. 리키 역시 그 진 자켓의 먹이가 되어 잡아먹히게 되고 말죠. 리키가 진 자켓에게 잡아먹히게 된 이유를 리키와 오제이의 동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제이는 동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그 동물을 흥분시키는 일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진 자켓을 쳐다보지 않아 먹잇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키는 진 자켓을 쳐다보게 되죠. 그 이유는 그가 과거 강렬한 쇼를 봤던 것처럼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진 자켓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는 짐승의 눈을 보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을 통제하고자 그것을 바라봤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죠. 그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고디의 생일 파티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리키는 당시 고디에게 공격을 받지 않은 유일한 인물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범벅이 된 이 침팬지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리키에게 이 주먹으로 하는 손인사를 건넵니다. 여기서 리키는 고디의 눈을 바라봐서 고디와 공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리키와 고디 사이에는 이 리키의 시야를 가리는 한 식탁보처럼 보이는 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천이 리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고디를 연기하는 침팬치가 리키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그가 그 침팬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리키는 모르는 것이고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 진 자켓을 쳐다본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카메라입니다. 이 영화는 고디의 생일 파티 장면이 고디를 연기하는 침팬치를 촬영하는 것에서 생긴 문제와 또 진 자켓이라고 하는 괴생명체를 찍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고군분투를 보여줌으로써 카메라를 든 인간과 동물에 찍으려고 하고 찍히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대결 구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진 자켓이 등장을 할 때면 정전이 일어나 카메라가 다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이 마치 찍히기 싫어하는 짐승의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죠. 또 고디 역시 인간의 유희를 위해 연이은 촬영을 강요받던 스트레스가 발작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동물들은 이 카메라를 눈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이밀면은 카메라를 피하려고 하고 찍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인간이 그들에게 들이미는 카메라는 그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는 일종의 공격인 것이죠. 그런 표현들을 통해 동물들을 카메라로 촬영해내서 인간의 유의를 위해 소비시키는 것 역시 일종의 학대라고 이 영화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반대로 카메라에 찍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오제이의 동생 에메랄드는 과묵한 오제이와는 반대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끼를 발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설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인물이죠. 또 리키는 과거 자신이 맡았던 꼬마 보안관 역할을 그리워하며 그 꼬마 보안관을 컨셉으로 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키는 과거 자신이 인기를 누렸던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 진 자켓의 소문을 듣고 촬영을 나온 방송국 사람이 이 에메랄드에게 TV에 나오고 싶지 않아? 라면서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에 찍히고 싶고 또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를 이런 인물들을 통해 이 영화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찍히고 싶고 또 찍어서 사람들에게 유의를 제공하는 이 인간 중심의 영화계 속에 동물은 그 이름조차 기억해주지 않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임을 이 영화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말을 탄 흑인 기수의 활동 사진인데, 최초의 상업 영화에 나온 이 주인공을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름조차 기억해주지 않는 이 영화계를 꼬집는 듯한 에메랄드의 대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웃긴 건 흑인의 이름을 왜 아무도 몰라주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상엔 흑인뿐만 아니라 이 말도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에 대한 언급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우리들조차 왜 그 어떤 누구도 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모순을 쉽게 꼬집어내지 못하죠. 그 지점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영화계와 또 동시에 영화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들이 역시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이 영화가 굉장히 영리한 방식으로 관객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이런 지점들이 이 영화에서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영화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유의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을 도구로 여기는 인간의 잘못된 다스림의 방식에 대해서 고디의 분노와 진 자켓의 등장은 그런 인간들에 대한 어떠한 심판처럼 이 영화에서 보여집니다. 세상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 위에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거대하고 기이한 외계 생명체가 등장함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인간 아래에 있었던 짐승의 위치를 인간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상하관계의 반전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으로 공격해왔던 인간에게 이 진 자켓은 자신을 쳐다보고 찍어내려 하는 인간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퍼붓고 그들 위에 토사물을 토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심판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의 결말은 결국에 이 진 자켓을 찍어내는 데 성공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동물을 유익거리로 소비하지 말자는 영화의 메시지와 완전히 상충이 되는데요. 인간의 호쾌한 승리처럼 이 마지막 장면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영화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묘한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오는 아이러니가 아까 이야기한 흑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관객들을 간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동물이 촬영되어서 등장하는 이 영화를 보고 있고 유익거리로 이 동물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을 유익거리로 삼는 것을 비판하는 영화가 동물을 유익거리로 삼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이 모순이 되려 이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앞으로 남은 많은 역사의 시간에도 아마 줄곧 최상위 포식자, 만물의 영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지성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듭니다. 동물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여기는 폭력적인 방식의 다스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동물들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이 다스림에 대한 촉구가 이 영화의 메시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단순히 인간의 유의를 위해 그들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깊은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최대한 시선의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식을 가진 지성체로서의 인간이 마땅히 지어야 하는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영화 놉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인사이트를 다뤄봤습니다. 워낙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영화이다 보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상평도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보다 유익한 컨텐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이트제이였습니다.